안녕하세요. 파주인 해피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김선희 작가입니다. 파주인 해피코리아에서 2019년 야심차게 준비한 명사와의 인터뷰 첫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될 분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손혁재 이사장님이십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주인 해피코리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 유일한 공기업인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맡은 손혁재입니다. 제가 여기 4달 정도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파주 시민들에게 이렇게 인사드린 건 처음이 돼가지고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사장님 제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방문한 게 오늘로 2번째인데요. 네. 지난번에 왔을 때 네, 조직표가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아, 네. 네. 저 조직표를 제가 와서 바꿨는데요. 되게 보통의 조직표라고 하는 거는 그 단체의 장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죠. 직원들이 있는데 네네. 제가 볼 때는 공기업의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시민과 고객이 제일 위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시민과 고객을 직접 막을 저희 직원들이고요. 저는 그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또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저를 제일 밑으로 낮춰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적인 조직도를 뒤집어 놓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예. 시민들을 가장 우선시 생각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아, 네. 이사장님을 잠깐 소개하자면 정치학 박사로 2005년부터 국회의장 자문위원을 하셨고 대검찰청에서 정책자문위원 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이셨고 선거제도 개혁 국민자문위원 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다수의 공기업에서 위촉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를 창립 단계부터 참여하셔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장님께서는요, 네. 오늘도 그 안양에서 예. 오셨겠네요. 제가 네. 안양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한 네네.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제가 아침에 집에서 네네. 6시 반에 집에서 나오면 네. 8시 반에 사무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네네네. 그 사이 한 1시간 반 정도, 네. 90분 정도를 전철을 타는데요. 네. 뭐 새벽이니까 뭐 그렇게 사람도 많지 않아서 자리도 있고 앉아가지고 책도 보고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로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사장님을 제가 소개해 드린 것처럼 네. 정치학 박사시고 예. 또 파주하고 연고도 없으신데 예. 파주 시설관리공단에 오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예, 뭐 파주와 제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제가 파주를 예전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파주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뭐 잘 모르는 분들은 아 이게 지금 이 북한과의 이 접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발전이 더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중에 더 좋은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네. 예전에 한번 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다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채택되지는 않았는데 네. 파주를 한국의 보스턴으로 만들자 이렇게 제안한 적이 네. 있었습니다. 보스턴은 우리한테 마라톤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미국에서는 미국의 이 케임브리지 또 미국의 아테네 이렇게 불리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그 뉴욕이나 워싱턴 외곽에 있지만 그 보스턴에는 100여 개 넘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서울의 이 북쪽 외곽에 놓여 있는 파주가 그렇게 교육을 특화시키게 되면 한국의 보스턴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제가 제안했었는데 네네. 그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었죠. 아, 네, 아쉽네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네. 네. 또 제가 생각할 때는 파주가 아마 네. 많은 파주 시민들은 여기가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뭐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그쵸. 또 성장의 속도도 늦고 상당히 많은 불이익을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남북이 평화 무드로 접어들면서 또 이제 만약에 여기 한반도 통일을 이루거나 아니면 통일 전에 어떤 평화의 분위기가 한반도에 넘쳐나게 된다 그러면 아마 제일 중심이 되는 지역, 즉 요즘에 이제 경제 특구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요. 평화 통일 특구도 얘기하고 네네네.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회의 땅이라는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공모하는 걸 보고 제가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지난 12월 26일에 예. 그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에 다녀오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개성에서 열렸습니다. 네네네. 예. 남쪽에서 유명 인사 100분만 참여했다고 네 들었는데 어떻게 예, 참여하시게 됐는지요? 유명 인사라기보다 하여튼 남쪽 대표단 100명, 네네네. 북대표단 100명이 모여가지고 이 개성에 있는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그리고 현대화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네네. 거기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는데요. 예, 거기에는 100명의 대표단 가운데 파주에서 무려 4명이나 갔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저하고 네. 뭐 저희 외에도 우리 그 시장님 네. 또 두 분의 국회의원에도 같이 갔었거든요. 아, 네. 같이 가니까 뭐 시장님과 두 분의 국회의원님은 그 많은 대표단 안에서 뭐 연설도 하셨고요. 네. 그런데 저도 이제 같이 갔는데 저는 뭐 파주시설관리공단의 대표이사, 이사장 자격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유라시아 평화철도 포럼이라고 하는 그런 민간단체 대표를 맡고 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 자격으로 갔다 네, 왔습니다. 네. 네. 그 착공식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좀 아쉬웠던 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남쪽 대표단 100명, 북쪽 대표단 100명, 200명이 같이 모였는데 네네. 점심 일정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이 북한 대표단과 함께 우리가 개성시내에 있는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네. 그게 안 됐습니다. 아, 근데 아마 이제 그랬군요. 이 북한과의 경제적 거래를 금지한 대북 제재 결의안, 유엔의 결의안 아닙니까? 네네. 이것 때문에 무산이 돼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안타까우셨겠어요. 예, 뭐 다음 기회가 또 있겠죠. 아, 예. 네, 그럴 기회가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참여연대를 발족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또 기억에 남는 일들은 예, 저희가 어떤 참여연대를 것들이 94년에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활동을 쭉 해왔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 뭐 협동사무처장도 하고 운영위원장까지 하고 지금은 이제 저희 처음에 출발했던 1세대는 전부 다 지금 자문위원으로 이제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네. 젊은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예, 저희가 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가 이제 이 김영삼 대통령 당시였는데요. 김영삼 대통령이 뭐 하나회 옷을 벗기고 또는 뭐 금융실명제도 도입을 하고 또 이모 노예를 북한에 돌려보내고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많아서 저희 기대를 했는데 네, 그 개혁이 조금씩 이렇게 좀 약화되는 걸 보고 저희들이 네. 김영삼 대통령이 이렇게 많은 개혁을 이뤄나가는데 힘이 돼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참여연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민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개혁적인 정책도 제안을 하고 잘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도 제시하고 비판도 하고 그래서 비판과 견제와 감시를 같이 하는 그러면서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저희들이 대안까지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일들 중에 혹시 또 이렇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부패 방지법의 제정이라든가 네. 또 아니면 저희들이 특히 이제 그 소액주주 운동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나라 이제 재벌 개혁 또는 경제구조 개혁의 일환으로서 그래서 소액주주들도 거의 자기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뭔가 발언권을 갖는 이런 소액주주 제도를 저희가 처음으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기업 문화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러시군요. 취임하신 지 이제 4달이 되셨어요. 예. 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할 곳이 있다면 어떤? 예, 모든 시설 다 곳일까요?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 그렇죠. 시설들이 네. 사실은 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또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다중에 대중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안전사고가 일어날까 또는 혹시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에 이 화장실 같은데 몰카가 설치되어서 그런 뭐 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또는 요즘에 이제 미세먼지도 많고 그런데요. 그래서 뭐 실내 공기라든지 또 뭐 라돈에서 비롯된 것처럼 생활 방사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이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거의 모든 시설들이 전부 다 네. 이 중요하고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여러 시설들이 다른 곳들은 활성화가 많이 된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통일동산에 있는 시설은 활용이 잘 못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예, 혹시 저희- 활성화 방안이 있으신지요? 예, 저희들이 통일동산의 주창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네네.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는 이제 오드산 그
송밀 전망대. 네네. 거기 오시는 분들이 많이 거기 차를 대놓고 이제 올라가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주말에는 또 공휴일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통일동산을 이용을 하십니다. 네네. 그런데 평일에는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하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평일에 가신 분들은 아, 통일동산이 이렇게 넓은데 그러니까요. 활성화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실 거예요. 네, 너무 아까운 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와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론 교육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멋지네요. 그래서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드론 교육을 하고 네. 요즘에 드론 교육을 하면 이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 네. 저희가 드론 교육을 하면 이제 파주 시민들은 우선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고 그 비용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 되니까 파주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은 없는 거고요. 네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군부대 지역이라서 그렇죠. 군과의 협력도 필요하고요. 네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네. 웰빙 장당풍 마루 그쪽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네. 되면 그 통일동산 주차장을 거기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드론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는 좀 잠시 뒤로 미뤄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아유, 아쉽네요. 예, 뭐 네. 언젠가는 또 다른 곳을 찾아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네네. 아, 활성화 방안을 갖고 계시다니 다행이에요.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웠거든요. 제가 이제 고민을 했었지만 그거는 네네.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중단이 되는 상태고요. 네네. 그 웰빙 장당콩 마루가 옮겨오게 되면 네. 아마 이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네. 아, 발 디딜 틈이 없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들 말고요. 파주도 많이 돌아보셨을 것 같은데 인상 예. 깊었던 곳이 혹시 있다면 네, 파주는 어딜까요? 제가 예전에도 자주 왔었습니다. 자주 와서 했었는데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보는데 지금은 이제 제 입장이 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임일가 같은데 예전 같으면 임일가에 가서 망배단도 둘러보고 거기 이렇게 여러 가지도 이제 하나씩 둘러보고 사진도 찍고 뭐 SNS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가면은 네. 우선 제대로 청소는 잘 되어 있는지 아, 그러시죠. 주차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네. 또는 뭐 화장실은 깨끗한지 음.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과거처럼 가서 이렇게 뭐 망배단을 보고 북쪽을 바라보면서 언제 통일이 될까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지금 없는 아, 그러시군요. 예 네. 그러니까 좀 입장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는 되더라고요. 시선이 또 예. 다르죠. 네. 그전에는 와도 아 참 멋지다 좋다 뭐 이렇게 했는데 네. 근데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설들이 이런 쪽을 주로 가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화석정이라든지 이런 아직 4달이나 됐는데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제 천천히 돌아보시면 예. 되죠. 뭐. 네. 이사장님 혹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이나 뭐 또 마음에 담아두는 문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그 책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그 출퇴근을 하는 과정에서 네. 전철 많이 타다 보니까 책을 예전보다 많이 읽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일주일책 음. 나이수만큼 책을 읽자. 제가 이제 그렇게 혼자 스스로 목표를 세웠는데요. 네네.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네. 쉬운 2권이 되는데 더 네. 읽을 수 있을 테니까 네. 제 나이만큼 읽자. 아. 제가 올해 66인데요. 아, 네네. 66권의 책을 읽자고 하는 겁니다. 1년에. 예, 근데 아, 네. 오늘 아침에 따져보니까 벌써 1월 달에 10권을 읽었더라고요. 아, 10권 그러셨어요. 읽었는데, 네. 그러니까 책을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고, 음. 그 중에는 최근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많이 읽은 것 중에 하나가 도시에 관련된 책들입니다. 도시요? 아무래도 시설 관리라고 하는 것이 네네. 그 도시 공간을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시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고 사고 그렇게 합니다. 아, 읽고 계신 책들이 업무하고 연관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이런 걸 찾고 계시나 보네요. 예, 아무래도 그게 네. 좀 맞지 않겠습니까? 아, 네, 예. 네, 그러시군요. 그럼 이사장님 혹시 여유 있는 시간에는 어떤 거를 하고 지내시는지요? 여유 있는 시간이요. 제가 이제 이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렇게 SNS 이제 자기소개 뭐라고 써놨냐면 네. 읽고 쓰고 걷고 찍고 마시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 자기소개를. 네. 그러니까 읽고 쓰고 책을 많이 읽고 음. 그다음에 쓰고는 이제 글도 이제 쓰고요. 뭐 지금은 안 하죠. 예전에 제가 이렇게 뭐 거의 칼럼 같은 것도 많이 기고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 이사장이 되고 보니까 이게 정치 활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치학 전공이라 네. 주로 정치적인 칼럼을 많이 썼는데 네, 네. 지금은 그걸 이제 쓰지 못하고 자제 있는 중이시군요. 그런 네.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걷고 그다음에 이제 뭐 찍고 사진을 찍는 거죠. 마시고는 이제 뭐 제가 차를 좋아합니다. 차도 네. 마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나중에 네. 또 다시 방문해 주시면 네. 그때 제가 아주 맛있는 차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현황은 어떤가요? 예, 저희 직원들이 현재 정원은 180명인데요. 네네. 현재 17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까지 해가지고요. 네네. 근데 이제 작년 5월 달에 제가 오기 전에 네. 이 비정규직 이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고요. 네네. 또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며칠 있다가 13명의 직원들을 정규직시키는데요. 저희 정규직화 했으면서도 그 청사를 청소하는 것은 외부의 용역을 맡겼었는데 네네. 이제 그 용역 근로자들을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정원도 늘어나게 되고 네네. 직원도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네네. 되면 저희 이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에는 이 비정규직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 명도요? 예, 이거는 뭐 그렇군요. 이 중앙정부의 정책이 그렇고 네네. 또 파주시의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모든 비정규직들을 또는 그 외부의 그 용역 근로자들 전부 다 정규직화 시키는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말 잘 된 일이네요. 그렇죠? 예. 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많은 시민분들이 궁금해 하셔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몇 가지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어떤 공익적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민주적 가치가 있는 거고요. 네. 한편 그러면서도 이게 시민들에게 봉사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역시 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경제적 가치도 추구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와 그다음에 이 민주적 가치와 그리고 공익적 가치를 어떻게 잘 조화시켜서 이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뜻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우리 공단의 여러 가지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파주 시민 여러분들께 네, 혹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하고 예.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예, 파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희 시설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 이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을 위해서 고객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룹입니다. 또 저희들의 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민이고요. 또 시민의 이익, 시민의 편의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일이 잘못돼 가지고 불편하거나 불이익이 오거나 이러면 언제라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문이 열려 있고 또 저희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뭐 시민 감사관 제도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파주 시민의 목소리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의 이야기 상시로 듣게 되니까 언제라도 또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들 해주시면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최고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또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시민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고객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손혁재 이사장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선희였습니다.